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1장에서는 데이터 시각화의 개념, 그리고 태블로에 대해서 같이 다운로드를 해서 설치를 하고, 다운로드 설치를 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2장부터는 이제 데이터 시각화 기본 차트 1이라고 해서 기본 차트들을 일단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기본이 돼야 나중에 더욱더 좀 보기 좋은 차트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예.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태블로를 바로 열고, 그냥 이게 바 차트입니다. 이게 파이 차트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라고 강의를 해도 됩니다.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 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더욱더 많은 태블로에 움직이는 태블로가 어떻게 데이터가 저렇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모른다면 추후에는 좀 우리가 차트를 만들 때도 여러 개의 열과 행 이런 것들을 조합해 가면서 우리가 통계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그런 개념이 왜 저렇게 적용이 됐는지 그런 거를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은 기본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인 공부도 무시 못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장에서 이 장의 목표입니다. 앞장에서 데이터 시각화 도구인 태블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태블로 데스크탑 설치부터 시작하여 데이터 연결창, 그죠? 준비창, 그리고 작업창 등의 주요 화면의 인터페이스를 가볍게 우리는 이제 살펴봤죠. 그러면 이제 이로써 본격적으로 태블로를 다뤄보기 전에 워밍업 과정은 마친 걸로 보고요. 자, 이번 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태블로가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 차트를 함께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앞서 태블로는 본질적으로 데이터 시각화 도구라고 설명한 바가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시트라는 고 부르는 도화지 위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데이터를 표현하는 기본 방식인 바 차트, 그리고 라인 차트, 그리고 파이 차트를 중심으로 연습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필드를 시트 위에 올리는 방법부터 우리는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필요한 엑셀 파일은 제가 드리는 그런 파일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 연결창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슈퍼 스토어 KR 연습 데이터를 불러온 후 데이터 준비창에서 others 테이블을 가져와 보자. 이 정도는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 준비창 하단에서 주황색으로 되어 있었던 시트 1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뀌죠. 그죠? 맞습니까? 클릭하여 데이터 작업창에 안착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다들 지난 장에서 우리가 봤었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태블로에서 차트를 그리는 작업은 왼쪽 데이터 패널에 나열된 필드를 이제 화면 안쪽으로 우리가 옮기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필드를 마우스 왼쪽으로 선택한 후 데이터 패널 오른쪽 공간 아무 위치에나 가져간 후, 즉 드래그를 한 후 마우스를 놓아보자. 이게 드래그 앤 드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면이 처음과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 그죠? 그래서 상단 아이콘 중에서 우리가 시트 지우기라는 요런 아이콘도 있어요. 요거 실습 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화면에 올라간 모든 필드들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빈 화면만 남게 되고요. 그리고 차트 윗부분에는 가로로 길게 나타내는 열과 행을 나타내는 부분이 우리가 각각 열선반, 행선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 위쪽 그림은 세일즈 필드를 행선반 위에 가져다 놓았을 때 화면이고, 그 다음에는 프로덕트 카테고리라고 해서 얘는 우리가 카테고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카테고리별로 카테고리 필드를 선택한 후 열 선반으로 옮겨 보면 그 결과는 아래쪽 그림과 같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필드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태블로는 그에 맞게 변화된 화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이 곧 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시면 행선반, 그죠? 여기에서 합계 세일즈라는 세일즈라는 그 필드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올리면 이와 같이, 이거는 제가 표준으로 보기를 하지 않고요. 여기 그림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단 아이콘 메뉴 중에 보면 표준을 전체 보기로 변경을 하면 이 하나만 딸랑 이렇게 나옵니다. 안 그렇지 않으면, 표준으로 안 하면 이거는 요렇게 여기에 요거 하나만 딸랑 요렇게 요런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합계를 한 개 갖다 놓으니까 매출 합계가 딱 이렇게 생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열선반에다가 우리가 프로덕트 카테고리라고 이렇게 옮기면 여기에 보시다시피 카테고리 가구, 그리고 사무용품, 그리고 전자제품이라고 세 개가 나오죠.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에 매출의 합계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직접 해볼 거고요. 그리고 밑에 이런 글자들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폰트나 이런 것들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 것들도 차츰차츰 배워 나가도록 하죠. 알겠죠? 예. 자, 그런데 방금 봤던 행선반이나 열선반, 그죠? 두 개의 필드를 각각 행선반과 열선반에만 배치를 했는데 화면의 다른 위치에도 필드를 올릴 수 없을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1번에서부터 12번까지 다 올릴 수가 있어요. 올려보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화면이 나타나는지도 다 달라져요. 그래서 위 그림에서 표시된 1에서 12번 위치에 모두 필드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한 개가 되든 두 개가 되든 세 개가 되든 원하는 만큼의 필드를 해당 위치로 올리게 되면 태블로는 그 상황에 맞는 화면을 알아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필드를 직접 옮기면서 해당 화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
이것도 해보면 될 거고요. 그죠? 어쩔 때는 1번에 올려야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3번에 올려야 될 때도 있고, 각각 용도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배워 나가면 되니까, 뭐 너무 서두르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태블로 화면 위에 필드를 올리는 방식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방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원하는 필드를 마우스로 선택한 후 드래그 해서 화면에 적당한 위치로 가져간 후 드롭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표현이 되죠. 그래서 태블로에서는 필드의 위치를 옮겨 화면을 만들어가는 방식을 간단히 줄여서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우리는 더블 클릭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드래그 앤 드롭은 간단하면서 편리하게 차트를 그려낼 수 있는 태블로의 고유 기술이죠. 그러나 하지만 이마저도 번거롭다면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필드를 화면 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 필드, 매출 합계 필드입니다. 이 세일즈 필드와 프로덕트 카테고리 필드를 순차적으로 더블 클릭을 하면 이거는 실제 값이죠.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행선반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차원, 카테고리가 있는, 그죠? 데이터 프레임의 차원, 2차원적인 그 차원인 프로덕트 카테고리는 열선반으로 올라간다. 물론 이렇게 해서 하면 알아서 해주는데 중요한 거는 참고로 태블로에서 측정 값을 먼저 더블 클릭한 후 차원을 더블 클릭하면 차트 형태의 결과가 나오지만 예를 들어 제가 프로덕트 카테고리를 먼저 더블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세일즈를 더블 클릭을 하면 각각 열선반, 행선반이 뒤엉킵니다. 그죠? 바뀌죠? 그러면 반대로 이것도 한번 해볼 거지만 표 형태의 화면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해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 시각화의 기본 차트 중에서 바 차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바 차트. 다들 제일 잘 아는 차트, 기본 차트가 바 차트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쓰는 엑셀이나 이런 데서도 뭡니까? 바 차트를 쓰잖아요. 그죠? 바 차트 세로형이든 가로형이든 그죠? 가장 무난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게 바 차트예요. 그래서 바 차트는 모든 데이터 표현 방식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비즈니스 현장, 즉 현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차트 역시 바 차트죠.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써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 차트가 이런 위상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차트가 가지고 있는 바로 직관성이죠. 그죠? 직관적 특성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래 그림을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는 제품 대분류별 매출을 바 차트 형태로, 가로 바 차트 형태로, 가구는 이렇게, 사무용품은 이렇게, 전자제품은 이렇게 나타낸 거고, 이거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또 이제 이번 장에서 할 파이 차트로 이렇게 나타냈고, 그리고 이거는 버블 차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트리맵이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트리 형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 질문이 나오는데요. 다음 중 매출이 가장 큰 제품 카테고리는 무엇인가? 자, 이거를 봤을 때 아시겠어요? 한눈에 들어와요? 이거를 봤을 때도 한눈에 들어오나요? 이거는요? 아니죠. 바 차트만 보면 아하, 전자제품이 제일 많이 매출이 많구나 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죠. 직관적이니까. 그래서 전자제품이 답이 되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차트들도 파이 차트, 버블 차트 앞으로 쭉 다 해볼 거지만 이런 차트들도 각 차트만의 특징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라인 차트라든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죠? 그런 것들처럼 바 차트도 마찬가지죠. 그런 차트들마다 각각의 나타내는 특징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면 만약에 앞선 그림에서 우리가 오른쪽 상단에 파이 차트가 있었죠. 그죠? 파이 차트만 있다면 앞에 질문에 대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디테일하게 보면 찾을 수 있겠죠. 거짓말 안 하고 그죠? 예. 그런데 또한 버블 차트나 트리맵은 또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디테일하게 보면 우리가 찾아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한테 시각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손쉽게 정보를 전달을 하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주면서 소통을 하는 것이 데이터 시각화의 목적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세 개의 차트, 파이 차트, 버블 차트, 트리맵은 디테일하게 봐야 구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차트를 통해서는 가구, 사무용품, 전자제품 간의 매출 순위를 명확히 밝혀내기는 어렵다. 아, 대충 이 정도. 그죠? 예. 그 디테일하게 보면 알아낼 수는 있겠죠. 근데, 하지만, 바 차트는 틀리죠. 한눈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전자제품의 매출이 가장 높고, 그리고 나머지 둘도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가구 매출이 사무용품보다는 약간 높다라는 사실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바 차트는 막대의 길이를 통해 대상의 크기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죠?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은 이처럼 길이, 랭스를 통해서 값의 크기를 받아들이는 데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죠. 그죠? 예. 바꾸어 말하면 미세한 차이라도 길이의 길고 짧음을 비교적 잘 구분한다는 의미예요. 사람들의 우리 인간의 뇌는 그죠? 그래서 바 차트는 보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고 만드는 사람도 표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의 더블 클릭으로 태블러에서 바로 바 차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에. 자, 그래서 태블러에서 바 차트를 아주 쉽게 그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함께 연습을 해보자. 제가 이거를 왜 적어 놨을까요? 직접 실습을 하면서 그냥 보여주면 되는데. 그쵸? 혹시나 연습을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 때가 있잖아요.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장표를 한 번 더 들다 보든지 아니면 제가 강의한 내용을 한 번 더 보시면, 그리고 이 태블러는요, 이 태블러는 우리가 뭐냐 하면 저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이라는, 아마 작년에 개설이 됐던 걸로 해서 올해부터 시험을 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단 사업이 있죠. 여기에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여기에 자, 필기시험이 있고 실기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실기시험에 경영정보 시각화 디자인 실무에서 컴퓨터 작업형으로 70분이에요. 그런데 2024년 실기시험 프로그램 버전 안내에서 파워 BI가 있고요. 그리고 태블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 국가자격 관리 시스템이고, 그래서 빅데이터 관련돼서 경영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제 이 자격증이 신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배워 두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자격증도 따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격증이 뭐 제가 자격증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빅데이터 분석 기사, 그리고 뭐 ADSP, ADP, 그리고 경영 정보 시각화 능력, 이런 국가 공인 자격증들, 국가 자격증들을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한두 개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 취업에 굉장히 유리하겠죠. 여튼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2024년도에 됐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여튼 이렇게 남겨두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표현하기 원하는 측정값 세일즈를 마우스 왼쪽으로 더블 클릭을 하든 아니면 드래그 앤 드롭을 하든 그건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그리고 바 차트를 분기할 차원, 그죠? 프로덕트 카테고리는 3개가 있었죠. 그리고 마우스 왼쪽으로 역시 더블 클릭을 하고, 만약에 가로 방향 바 차트를 만드는 경우에는 행과 열 바꾸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상단에 요런 게. 그리고 상단에 마크 레이블이라고 해서 이 그래프가 가지는 그 막대가 가지는 합계 값이 표시가 되는 게 바로 마크 레이블 표시. 이걸 클릭만 하면 끝이에요. 단 2번의 더블 클릭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순식간에 바 차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2가지 사실이 있어요. 바 차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음 그림은 앞서 그러한 기본 절차대로 우리가 세일즈 필드와 프로덕트 카테고리 필드를 연속으로 더블 클릭해서 구성한 바 차트예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요. 자, 분명 더블 클릭 또는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 세일즈 필드를 화면에 올렸는데 행선반에는 합계가 보인다. 그죠? 합계가 보여요? 왜 그런 것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왜 합계가 보일까요? 기초 통계량에
표준 편차가 보일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통계 수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합계가 보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앞선 장에서 태블로와 엑셀의 차이를 짚을 때 태블로는 데이터 원본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고 그리고 태블로는 전체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엑셀은 디테일한 내용을 먼저 보여준다고 했죠. 맞잖아요. 더블 클릭을 해보면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엑셀 파일은. 근데 태블로는 저렇게 옮기면 전체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합계, 세일즈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태블로는 기본적으로 집계, 어그리게이션을 통해서 측정 값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왜? 우리가 여기 코딩 없이 데이터 시각화하는 도구가 바로 태블로로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태블로 화면 뒷마당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자, 사용자가 세일즈 필드를 행 또는 열 선반에 가져다 놓으면 내부적으로 얘는 이런 쿼리를 날립니다. select sum 집계함수 sum은 합계죠. 그리고 sales를 합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from에서 orders table에서 요런 정도의 쿼리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SQL 언어 조금 다들 다 좀 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orders table로부터 sales라는 필드에 있는 값들을 모두 집계해라 라는 게 쿼리가 데이터 원본을 향해서 날아가고요. 그 결과가 화면에 시각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직접 DB에 접속을 해서 우리가 셀렉트 치고 sum 해가지고 쿼리를 치는 것을 누가? 태블로가 대신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처음 질문. 세일즈 필드를 올렸는데 왜 화면에는 합계가 표현될까로 돌아가 보자고요. 답은 태블로를 만든 개발자가 태블로는 항상 집계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블로를 만들었던 그 세 사람 있었죠. 그죠? 물론 지금은 세일즈포스에서 뭐 인수해가지고 이제 합병이 됐지만 그래서 답은 태블로가 만든 개발자들이 태블로는 항상 집계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리고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지겠죠. 태블로는 항상 집계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그 집계가 왜 항상 합계일까요? 라고 또 묻겠죠. 그죠? 그런데 집계의 방식이 항상 합계만 있는 것일까? 아니죠. 그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선반에 있는 초록색 알약 합계 세일즈를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면요. 가운데에 있는 측정값, 즉 합계 부분을 마우스로 옮겨보면 합계 이외에 여러 가지 집계 방식들이 많이 나타나요. 여기에는 몇 가지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제 아래와 같이 다른 집계 방식을 적용을 해본 사례들인데요. 이거는 평균을 집계를 한 거예요. 이거는 최대값, 이거는 최소값, 이거는 표준 편차.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분산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측정값 집계 부분에서 우리가 합계 이외에 다른 형식으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태블로를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물론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셨고 통계학을 좀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겠죠.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그런데 이제 빅데이터를 태블로로 시작을 한다. 그런 분들은 위에 있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를 모두 이해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태블로가 합계 집계를 기본으로 하지만 사용자 설정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집계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자, 우리가 화면에서 좌측에 보면 세일즈가 있죠. 세일즈를 우클릭을 하게 되면요. 쭉 이런 값들이 나와요. 그래서 기본 속성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에 집계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끝까지 들어가 보면 합계로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합계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평균, 중앙값, 카운트, 뭐 최소, 최대, 백분위수, 분산, 표준 편차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설정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설정한 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집계 방식 중 태블로가 합계를 선택한 이유도 확인